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강주혜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2022년도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연구개발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분들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21년도에 이어 22년도에도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국민이 식품의약품에 있어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년은 1340억 개 규모로 320개의 과제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신종 감염병 대응 혁신 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또한 오가노이드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대응해서 첨단 독성 평가법 마련을 위한 첨단 독성 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교재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재과학 인재 양성 사업도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는 사업은 교재과학 발전에 핵심적이고 국민안전, 나아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에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이약 교재과학 선진화를 위해서 2022년도에 시작하는 식이약 안전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많은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 설명회가 여러 연구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장문익 연구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2년도 식약처 R&D 추진 방향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식이약 R&D 일환, 두 번째 식이약 R&D 특징, 세 번째 식이약 안전기술의 환경 변화이며 순서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과학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규제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약처에서의 규제과학이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정부 규제가 필요한 제품들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평가부터 허가, 사용까지 규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새로운 도구, 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입니다. 즉, 식약처는 공공성이 강한 R&D입니다. 가령 식품, 의료제품 등의 기존의 제조 방법 등과는 다른 신기술이 접목되어 제품화된다면 제품화의 끝단위 관문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허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이때 올바른 방법으로 인허가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식약처의 규제과학 연구입니다. 이런 규제과학과 관련된 안전기술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로 기준규격 설정, 유해평가, 특히 식의약품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 예방, 위해 요인, 저감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전반이며 그 밖에 인체 건강, 생명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식의약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약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과 관련된 법령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21개의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농수산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주세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식이약 R&D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이약 R&D는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제품 기반 기술을 개발 지원하는 타부처 R&D와 달리 공공성이 강한 R&D입니다. 내용에서처럼 허가부터 생산, 판매, 유통, 소비까지 R&D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R&D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크며 시행착오 없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과학 분야 R&D가 필수입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의 기준 규격, 위해 평가 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 시험 분석 기술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식이약 안전 기술의 환경 변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식약처의 안전관리 대응 체계도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언택트 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유통과 소비의 비대면 방식의 변화로 식약처의 안전관리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메르스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 및 사망사고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란 본원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그에 따른 생활 속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기후 및 지속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인체 건강과 먹거리 등의 식품 안전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바이오 기술 혁신과 같이 새로운 신기술과 신소재 발달에 따른 식의약품 개발과 생산 환경 변화에 지금껏 몰랐던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식이약 안전기술의 발전 방향, 두 번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제2차 기본계획, 세 번째, 규제과학 발전 전략 추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2년 식약처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이약 안전기술의 발전 방향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 기술 기반 안전기술 고도화 및 건강 증시에 따른 생활 속 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약 산업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능동적 안전관리 기반 확대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비대면 문화에 따른 현재의 생산 유통 소비의 환경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기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대하여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 혁신 기술을 접목한 안전기술, 그 밖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규제과학 혁신 생태계 조성이 앞으로의 식이약 안전기술의 미래상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제2차 기본계획입니다. 저희가 1차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달성 기여, 식이약 안전 사전 예방적 체계 및 인허가 신속 지원 체계 구축, 안전기술 수준 세계 최고 대비 84%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안심을 드려야 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차 기본계획은 그것보다 조금 더 그 1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기술을 보다 고도화하며 그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영역으로 규제과학의 영역 속에서 제품화를 조금 더 촉진하는, 즉 올바른 평가 기술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필요한 제품들이 신속하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제2차 기본계획 추진에서는 핵심 전략으로 뉴노멀 시대 안전기술 고도화, 국민생활 속 안전망 강화, 혁신 성장 지원 안전기술 개발, 안전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며 목표로는 식이약 혁신 제품 시장 출시를 보다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이약 안전기술에 대한 국민 안심 수준을 20년 64%에서 25년 74%로 상향하고 식이약 안전기술 수준 또한 지난 1차 84%와 비교하여 상향된 9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이약 안전기술 분야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25년까지 600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과학 발전 전략 추진이 되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제품화를 하는 연구 속에는 규제과학 연구를 연계해서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담아서 규제과학 발전 전략 4가지의 핵심 전략을 담아서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재 규제과학에 대한 개념이 어떤 법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가 보다 확산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규제과학의 R&D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타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R&D 등과 보다 연계를 강화하겠다.
세 번째에는 우리는 이런 규제과학의 연구들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규제과학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등 생태계를 조성해서 민간과 관 모두 바이오 헬스 산업이 발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발전 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22년 식약처 R&D 중점 투자 분야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규제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R&D 기획 및 발굴, 규제 대상 여부, 물품 분류, 인허가 자료 요건 컨설팅 및 평가 기술 개발, 규제과학 R&D 지원을 통해서 민간 주도형 신산업 안전기술 개발 및 신속 사업화 전방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개의 중점 투자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해당되며 감염병 지원 연구, 첨단 독성 평가 기술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식약처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가 신종 감염병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백신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 감염병에는 진단기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감염병 지원 연구가 있고요. 첨단 독성에서는 이렇게 다른 부처 R&D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 또는 새로 개발된 신기술들과 관련 안전한 제품의 신속 시장 도입 지원을 위한 첨단 독성 평가 기술 사업을 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3개는 방향성으로 국가 R&D 파트너십 강화의 경우 부처 R&D 함께 달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잘 이어달려서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미리 선제적으로 평가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작 단계부터 지원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다양한 범부처 사업에서는 식약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규제 연구를 고도화하고 규제 역량 강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2년 식약처 R&D 예산은 1,340억 원의 규모로 26개 정부 부처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제품화에 필요한 평가 기술들을 개발해서 적시에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또 기존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안전관리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들에 대한 규제평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22년 식약처 R&D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 정기경입니다.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및 현재 보급 중인 백신의 안전한 유통기술 및 부작용 관리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입니다. 22년도 R&D 사업비는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에 총 95억 원이 소요되며 각 내역별로 살펴보면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기술 개발 연구 사업은 연 18억입니다. mRNA 백신 등의 독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는 22년도 37억이 지원되고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완전관리 기술 선진화는 15억, 필수 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는 15억, 감염병 예방 물품 안전관리 사업은 1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으로서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mRNA 플랫폼을 이용한 백신의 표준품 개발, 면역 원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제조 공정 중 품질 관리 평가법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신규 과제 5개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에서 6억 원 이내로 총 사업 기간은 1년에서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역 사업은 mRNA 백신 등의 독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로서 mRNA 백신의 독성 평가 기술 개발, 예를 들어서 mRNA 백신의 분포, 면역 독성, 새로운 지질체 등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과제 1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과제당 연간 37억을 총 4년 이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내역 사업은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 선진화 사업으로서 백신의 품질 및 유통 정보 등 체계적인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시판 후 과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입니다. 신규 과제 4개를 지원할 예정이고 과제당 연간 3억에서 4억 원 이내로 총 4년 이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필수 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 사업으로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사용되는 백신 표준품 제조 및 확립 연구가 되겠고 품질관리 평가 기술 연구, 면역 반응 평가 연구, 항원 간 간섭 현상 검증법 구축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과제 5개를 지원할 예정이고 과제당 연간 2억에서 5억 이내로 총 4년 이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감염병 예방물품 안전관리 사업으로서 감염병으로부터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개인 보호물품의 신속한 생산 보급에 필요한 효력평가 등 안전 품질관리 기술을 마련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신규 과제 1개 지원할 예정이며 연간 10억 원 이내로 총 2년 이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전체 사업의 기대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역 사업인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mRNA 기술 기반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서 해당 플랫폼과 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조된 백신에 대한 품질 및 유효성 평가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 각 단계에 적합한 품질 평가 기술과 표준품이 확보되어야 다음 단계의 백신 개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역 사업은 mRNA 백신 등의 독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로서 신기술 기반 신종 백신, mRNA 기반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독성 평가 기술이 없습니다. WHO에서도 mRNA 백신 평가 신규 가이드라인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역 사업은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 선진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백신 등 제조 수입된 백신을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 유통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필수 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 사업으로서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국민 보건 주권 확보 차원에서 백신 자급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 백신 개발 단계 기술 규제 정합성 및 유효성, 품질, 독성 평가 기술 연구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내역 사업인 감염병 예방물품 안전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개인 보호 물품의 신속한 생산, 보급에 필요한 효력평가 등 안전 품질관리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 정기경입니다. 첨단 독성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기반한 첨단 독성평가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규제과학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독성평가 기술 기반 구축 사업은 22년도에 총 20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 내역별로 살펴보면
독성평가 신기술 개발 기반 연구 사업에 10억, 글로벌 수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 첨단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에 1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각 내역별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성평가 신기술 개발 기반 연구 사업은 신약 개발 시 실험동물과 인체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독성 예측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성평가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비임상 통과 약물의 신속한 선정을 통하여 시장 퇴출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역 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 첨단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필수 시험 항목 중 하나인 심혈관계 시험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의약품 등의 심혈관계 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조화된 첨단 안전성 평가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성평가 신기술 개발 기반 연구는 오가노이드 모델, 간, 장을 이용한 정확한 독성 예측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성평가 모델 개발을 통해서 신기술 기반 평가법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신규 과제 1개 지원 예정으로 연간 10억 원 이내 총 4년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 첨단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서 차세대 ICH 의약품 심혈관계 첨단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 과제 3개 지원 예정이고 과제당 연간 2억 5천에서 5억 원 이내로 총 3년 이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인 독성평가 신기술 개발 기반 연구는 기존의 실험동물을 이용한 독성평가는 인체 독성 예측에 있어서 정관 차이로 인해 조금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향후 인체 유사도가 높은 모델을 통해서 독성평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독성 예측도가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시 신속하고 높은 인체 독성 예측을 통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독성평가용 오가노이드 모델 개발은 산하견이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인 글로벌 수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 첨단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은 다음 기대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심혈관계의 안전성 평가 시 세포 독성에만 의존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예측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향후 본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인체 유사 모델 및 줄기세포 활용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러한 예측도가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신약 개발 시 국제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심혈관계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심혈관계 안전성 양리 평가 기술의 선진화에 따라 국내 선진화된 평가법 확립 및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국제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평가원 기획조정과 서지우 연구관입니다.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제품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 등 개발 단계부터 기술 규제 정합성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규제과학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규제과학이란 일반적으로 의약품 등 규제된 제품들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 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감염병 치료제, 백신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1년 공모 공고 선정평가를 통해 의약품 유효성 2개대학, 의약품 안전성 1개대학, 식품 기능성 1개대학, 식품 안전성 1개대학을 선정하였고 각 대학원에 규제과학과를 신설하여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재 양성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총 600명의 규제과학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대학별 5억, 5년간 총 25억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 교과과정 개발, 산업인력 단기 교육 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대학의 인재 양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과학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21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이오 헬스 산업 중 규제와 더욱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22년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2년에는 규제과학 인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인 의약품 품질 평가 분야,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평가 분야 등 3개 분야를 추가하여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을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일반 대학원 또는 전문 대학원으로서 반드시 2023년 1학기 시작 전까지 대학원에 규제과학과를 만들고 관련 교원 등을 확보가 가능한 대학입니다. 출연금 지원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2년 플러스 2년으로 2단계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22년 2학기부터 반드시 규제과학 분야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시작해야 하며 정부 출연금은 연간 5억, 기관 부담금은 정부 출연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추가 확대 분야 등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통해 22년 1월 초 공모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규제과학 관련 석박사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은 규제과학의 저변을 넓히고 안전한 식의약품의 제품화 촉진과 국민의 치료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이 우리나라 식의학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김미경 연구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구사업은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차세대 신기술을 이용해서 생산, 유통, 소비 단계 및 수입 단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안전기술 개발입니다. 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에는 18억의 예산으로 시작이 되었고 내년에는 40억이 증액되어 총 58억 원의 규모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는 2개의 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생산 유통 단계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와 스마트 수입 식품 안전관리 개발 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될 40억 원의 증액 사업은 내역 사업인 생산 유통 단계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신규 과제 6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6개의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유통 배달 과정 중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포장 기술 개발, 무선 전자기파 기술 기반으로 한 연질 이물 실시간 검출 기술 개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스마트 평가 기술 개발, 소비자 수요 증가 식품 등 유형별 중요 관리점의 데이터 수집용 자동 센서 개발 등을 통한 핵섭 관리 모델 개발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사업을 통해서 식품업체 등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먹거리 안전 및 국민 보건,
안전이라는 큰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식품 안전 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원 기획조정과 장문익 연구관입니다.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의료제품 안전관리 분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기반 마련과 안전품질 관리 기술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총 5개 내역 사업으로 올해 시작한 RWD, RWE 도입 활용 기반 연구 및 첨단 의약품 평가 기술 개발 연구 외에 22년 신규 사업으로 필수 의약품 혁신 평가 기술 지원 연구,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업 및 다부처 연계 5G 기반 이동형 유연 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2억 5천만 원 증액된 총 74억 5천 규모입니다. 과제별 지원 내용 및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WD, RWE 도입 활용 기반 연구는 국내 실정에 맞는 실사용 자료 및 실사용 증거 자료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를 통한 빅데이터 자료 수집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과관계 평가 연구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보다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 가이드라인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2년 신규 과제로 약물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 현장 데이터 활용 조사 연구가 있으며 연간 5억 이내 22년에서 23년까지 총 2년간 추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첨단 의약품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유전자 치료제 품질 표준화 기반 연구, 첨단 3D 바이오 프린팅 제품 임상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연구, 한약 제제 품질 평가 기술 개발 연구 등 사회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한 기반 마련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2년 신규 과제로 환자 중심의 능동적 의약품 부작용 관리 체계 마련, 포스트 코로나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선진화 연구, 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연구, 의료제품 전주기 데이터 융합 연계 모델 개발 연구, 모바일 웹 기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전달 기술 개발 연구 이상 신규 5가지의 지원 예정으로 과제당 2억에서 5억, 연구 수행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필수 의약품 혁신평가 기술 지원 연구는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의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여 충분한 치료기의 제공 등을 위해 국가 필수 의약품 생산 품질의 기술 분석 및 개발 지원을 위함으로 신규 과제 1개 지원 예정으로 연간 10억 규모 총 5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네 번째,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감염성 질환, 면역 질환, 정신 질환 등에서의 관련성이 밝혀지면서 혁신적 치료제로 부상되었고 그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평가 플랫폼 개발 연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약효 표준화 연구 및 프로바이오틱스 전장 유전체 DB 구축 평가 기술 개발 사업 이상 신규 과제를 3개로 지원할 예정으로 과제당 연간 2억 5천에서 4억으로 수행 기간은 3년 또는 4년의 기간으로 수행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다부처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은 기존 의료기기와 5G, AI 등 ICT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통적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미래 선도형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재난의료 소외지역 등 긴급한 의료 요구 현장에 투입하여 병원과 동일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5G 기반 이동형 유연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함으로 과기부, 산업부의 플랫폼, 디바이스 기술 개발과 복지부의 시험 인증, 현장 실증 등 실증 제도 연구와 연계하여 제품화 단계에서의 인허가 지원을 위한 맞춤형 평가 기술 개발로 신규 과제는 1개이며 연간 1억 5천에서 3억으로 총 13억 5천 규모 총 4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5개 내역 사업별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 RWD, RWE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실제 의료 현장 데이터 기반 실용적인 의약품 안전 사용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재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반 기술 개발 등으로 차세대 의료제품 품질 관리 체계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 필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자급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제품 개발과 관련 평가 기술 개발 등에 따라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관련 분야 신산업 성장 견인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5G 등 ICT 의료 분야 접목을 통해 긴급 재난재해 대응과 의료소외 지역의 보건 접근성 강화 등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외과 R&D 센터 김기양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신규 지원 사업 연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고에 포함된 4개 세부 사업은 각각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가 16개 과제가 되겠고요. 첨단 독성 평가 기술 기반 구축 4개 과제,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 6개 과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9개 과제,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1차 공고 사업은 10월에서 11월까지 사업 공고 및 접수를 하고 12월에서 1월에 선정평가를 통해 2월부터 연구가 개시되게 됩니다. 2차 공고 및 별도 공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2개 과제, 규제과학 인재 양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사업 신청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요건입니다. 연구기관의 자격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는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주간 연구 책임자의 자격입니다.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의 자,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그 밖에 위에 제시된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는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합니다. 연구 개발 과제 수행 중 퇴직, 이직 등으로 연구 책임자의 자격 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에는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한입니다.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3책 50을 준용하여 주시되 아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구성 요건입니다. 각 과제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잘 참고하셔서 그 사항에 준하는 과제 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 내에서 연구개발 기관이 중복하여 주간 공동 위탁으로 참여하실 수 없는 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입력은 식약처 연구관리 시스템을 접속하여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우선 사전 등록 및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고 전산 입력 사항 및 연구개발서를 작성하셔서 중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승인을 득한 후 연구개발계획서와 공문을 포함한 첨부 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 완료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서식은 식약처 연구관리 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연구 과제를 접수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 공고나 기타 사항은 화면에 보이시는 곳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출연연구개발사업 R&D 전문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1년 3월 4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는 식약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체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이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소비자 위해 예방국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관은 R&D 사업 기획부터 평가 관리를 전체적으로 승인하시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출연연구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별 문의처가 되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약 R&D 센터에서 사업별 문의를 담당하게 되고 각 사업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니 각 사업에 해당되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진 일정 및 신청 안내를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